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는 진짜일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계 지도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지도를 봐왔습니다. 미국은 왼쪽에 있고 한국은 오른쪽 끝에 있죠. 가운데엔 유럽과 아프리카가 자리 잡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에선 이 세계 지도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가운데, 한가운데 있고 미국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단순한 위치 바꾸기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세계관이 통째로 바뀌는 아주 묘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왜 중국은 세계를 다르게 바라볼까요? 이건 단순한 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지도엔 중국의 철학과 역사, 패권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봐온 세계 지도라는 틀을 깨고 중국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외웠던 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고 지구의 동쪽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본을 돌려보면 한반도는 늘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태평양을 향해 고개를 내민 작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정해진 걸까요? 지구에는 위도와 경도가 있고 적도와 본초자우선이 있습니다. 적도는 지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선이니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었다고 치죠. 하지만 세로선인 본초자우선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지도에서 영도로 표시되는 본초자우선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영국일까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제국주의 식민지를 늘려가던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대영 제국의 바다를 누비는 배들이 항해 기준으로 삼는 좌표의 기준이었고 1875년 이후에는 아예 국제 기준으로 굳어졌습니다. 지도는 자연의 사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드러내는 문화적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처음 접하는 세계 지도는 대부분 메르카토르 투영법에 기반합니다. 이 방식은 1569년 플랑드르 출신의 지도 제작자 게라르두스 메르카토르가 만든 방식으로 항해를 위해 바다 위 직선 항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둥글지만 종이 위에 펼쳐지면 일종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특히 극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 부풀려지는 특성이 있었죠. 그 결과 실제 면적은 아프리카가 훨씬 넓지만 지도에서는 북미나 유럽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시각적 오류가 아닙니다.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지도에서 유럽은 늘 정중앙에 있고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아프리카나 남미는 작게 축소돼 보이고 주변부에 위치하죠. 사실을 왜곡한 지도가 사람들의 세계 인식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걸 바꾸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테르스 투영법, 굿 투영법, 등적지도, 심지어 남북이 뒤바뀐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교과서나 공공기관, 디지털 지도가 여전히 메르카토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도는 힘 있는 자가 만든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는 여전히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은 어떤 지도를 만들고 있을까요? 중국의 세계 지도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익숙한 지도와는 중심도, 비율도, 강조하는 지역도 모두 다릅니다. 중국이 만든 지도에서는 말 그대로 중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세계는 서울에서 본 세계와 다릅니다. 미국은 더 멀리 태평양 건너에 위치해 있고 아프리카와 유럽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서쪽에 자리 잡습니다. 서구 중심 세계 지도에서는 늘 주변부에 머물렀던 중국이 자신들의 지도에서는 처음부터 중심 자리에 올라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관점의 차이로 보기엔 뭔가 더 강력한 의도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는 단순히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경선과 지명의 표기, 지도에 포함되는 범위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지도를 제작할 때 단순한 행정구역뿐 아니라 역사적 영토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마치 자국 영토처럼 표기하며 유자형 경계선을 지도에 굵게 표시해 둡니다. 또한 대만은 중국 지도에서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성으로 명시되고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가 아닌 일반 도시처럼 표시됩니다. 이런 표기 방식은 외국에서는 논란이 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세계 지도에는 문화권의 개념이 함께 녹아 있다는 점입니다. 중화문명권이라는 표현은 지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중국과 연관되었던 지역들을 아우릅니다. 몽골, 티베트, 신장, 심지어 한국과 베트남, 일본까지도 지도 속 설명이나 색채의 강약으로 영향권처럼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는 원래 국경선을 기준으로 땅을 나누는 도구지만 중국의 지도는 이보다 더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땅의 구획을 넘어 문명과 영향력의 범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엔 중국의 역사적 기억이 크게 작용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게 국토를 침탈당했습니다. 100년의 치욕이라 불리는 이 시기는 중국 지도에서 잃어버린 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세계 지도는 바로 그 회복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도는 과거의 상처 위에 그려진 하나의 복원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에는 단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중화 중심 질서를 되살리고 미래의 영향권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시각적 전략인 셈입니다. 지도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언제나 누구의 시선으로 그려졌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도는 땅을 측정한 숫자가 아니라 누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정확하게 측정된 과학적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가가 더 많이 반영된 구조물이죠. 중국의 지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입장을 지도 위에 자연스럽게 새겨넣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지도에서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국은 독도로 각각 명시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지도는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도는 중립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도 자체가 정치적 주장이 됩니다. 중국이 제작한 세계 지도에서는 남중국해 전역에 대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이 강조됩니다. 문제는 이 선이 국제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그려넣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주 보고 익숙해진 지형은 어느 순간 당연한 영토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활용한 이 전략은 단지 교육용 자료나 지도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방송, 뉴스, 국영 미디어, 심지어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속 배경에서도 이런 지도를 은연중에 반복 노출시킵니다. 소프트 파워의 방식으로 시각적 도장을 찍듯 세계를 중국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 전략은 중국만의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역시 오래전부터 자신들 기준의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도에서는 대서양 중심이 아닌 태평양 중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 상대는 지금 유럽이 아니라 중국, 동아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계 지도 자체를 동방구서방구가 아닌 미국 중심 또는 태평양 중심 구조로 바꾼 지도도 많습니다. 이건 지구의 물리적 구조와는 아무 상관없는 전형적인 세계관의 반영입니다. 사람은 지도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가리키는 중심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힘의 균형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는 정보가 아니라 인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지도는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한반도는 작다, 유럽은 중요하다, 중국은 멀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지도에서 중심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